네, 월요일의 주주의 세계는 와우넷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눈에 띄는 건 뉴딜 관련주죠. 아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만 봤을 때 뉴딜에 이제 관련한 뭐 풍력, 수소, 태양광 뭐 한다 하면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숨겨진 그린 뉴딜 관련주 몰라봐서 미안하다. 오늘 뭐 유니테스트, 대한유화도 뭐 분리막 관련한 2차전지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오고 이 종목도 뉴딜 관련주야 하는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어요.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주식 얘기를 드릴 때 이런 내용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좀 네. 빠르게 순환매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장에서 매매를 할 때 오늘 같이 10%에서 20% 갭 상승해서 한꺼번에 땡기는 장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BBIG K 뉴딜 지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수를 발표한 이후에 이런 쪽으로 우리 뉴딜 관련 펀드가 조성이 되면서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기 전에 그 스치면 상한가라 그러죠. 이 스치기만 하면은 바로 20% 이상씩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네. 지금 관련주를 오히려 찐 관련주를 찾기가 지금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네. 일단 뭐 진성TC랑 윤세스 말씀하셨는데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대한유화는 근데 이제 뭐 미국 경쟁 이제 화학업체 그렇죠. 예, 가동 맞아요.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2차 전지 분리막 관련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차전지 분리막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 10% 정도 주가가 업사이드가 있었어요. 네. 있는데 지금은 상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경쟁 업체 그 미국 경쟁사 허리케인 때는 경쟁 업체뿐만이 아니고 같은 이슈가 두 개 붙었는데 대한유화 위치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는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아마도 가격 메리트가 가격이 부담 없는 종목들이 이슈가 붙으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과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과열이라 생각합니다. 어.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약간 원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 시대의 트렌드를 잘 맞춰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5년 전쯤에 제약바이오 한번 붙기 시작하면 6, 7%에 사더라도 20%씩 먹는 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철저한 유동성,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 아닌 장이었는데 이런 시장 자체가 지난주 정부의 발표 이후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뉴딜 관련한 종목들이 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러면 더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과열은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오늘 아침에 과열이 했는데 오후에 지금 CS 베어링 또 땡기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그 종목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 과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주도주 성격이 아닌 실적 베이스가 아닌 이건 솔직히 테마라고 하기 그래요. 왜냐하면 다 오르니까 이건 테마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붙어있는 섹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실적 발표 이슈거든요. 즉 이런 산업 자체가 이런 매기가 붙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실적 올라간 것만큼 한꺼번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꺾여요. 근데 지금이 9월 지금 초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은 10월 정도 돼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반도체 쪽, 뭐 디램 가격 반등 시그널이 그것도 한 10월 정도 바로지 않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슈가 20일 이후다. 그러면은 지금 9월 초중순 이 현재에서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배터리데이며 뭐 디램 가격이며 그리고 추석 연휴가 그렇죠. 또 말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거의 9월의 초와 중순까지는 이러한 뉴딜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일단 이런 종목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상한가에 따라잡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게 주식을 오히려 최근에 처음 접해 보신 분들. 왜냐면은 제 예전에 SK바이오팜 기억하시잖아요. 네. SK바이오팜 할 때 가격 상관없이 그냥 다 잡으셨거든요. 처음에. 그냥 잡아달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경우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그러니까 따라잡고 싶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뉴딜 관련한 종목은 뭐를 잡아도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 급등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먹는다고 하는데 내가 뭐를 사야 될지는 사실 막막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늘같이 숨겨져 있는 종목들, 유니테스트 그리고 뭐 진성TC도 원래 인프라 관련주인데 최근에 수소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난주부터 올라서기 시작했고 지금 유니테스트는 태양전지 모멘텀으로 또 상한가를 가면서 원래는 이제 장비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제 태양전지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숨겨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건가요? 원래 강했던 종목이 조정받을 때 따라잡는 게 낫나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종목이 떠서 시작을 하고 뉴스를 살펴보고 이 종목이 어떤가라고 살펴보는 순간 이미 10% 올라 있습니다. 9시 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아까 제약바이오 매매할 때 기억을 드리는데 그때는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뜨고 일양약품이 안 뜨고 있으면 일양약품 잡았었어요. 그럼 일양약품 가지고도 매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원초적인 걸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매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 상한가, 그러니까 이틀, 3일 연속 상한가 치는 종목을 무섭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안 오른 종목이 그것이 상한가를 치고 있고 옆에 쫓아갈 때 그걸 쫓아잡는 게 일단은 메리트로 봤을 땐 맞아요. 왜냐면은 보신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선수들처럼 바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오후에 좀 지켜보시는 성격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안 오르는 것들이 갈 때를 잡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덜 오른 섹터에 있는 쪽이 지주사 관련들이 좀 그렇거든요. 지주사. 네. 그러면 지주사 네. 쪽들이 지금 LS 이미 올려쳤고요. 효성도 좀 했었고요. 그러면 두산이 지금 오늘 상한가고요. 그렇죠. 두산은 이미 올려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덜 오른 쪽이 지주사 쪽에서는 한화, 하나 좀 예, 좋아하시네요. 하나 솔루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이미 붙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섹터는 꺾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두산이 아니고 하나 쪽으로 좀 매기를 좀 붙여보는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2시 현재 좀 맞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처음에 매매를 급하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눌릴 때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좋았다가 지금 안 좋아 있는 여러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 현재는 오히려 오르지 않았던 관련한 종목 안에서 지주사인 한화에 네. 대한 관심, 그리고 한화 솔루션도 여전히 탑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보면 풍력 관련해서 이제 기계 관련주들, 뭐 삼형엠텍, 우림기계 뭐 이런 쪽에서도 올라오고 철강 쪽에서도 DSR도 이제 풍력으로 묶이면서 가죠. 지금 전선 쪽 가죠. 탄소 배출권 쪽 가죠. 오늘 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자재 관련주인데 이제 풍력으로 엮이면서 가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새롭게 움직이는 쪽에서는 좀 볼 종목 없을까요? 일단은 손이 빨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시 현재 상한가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못 잡는데요. 예를 들어서 20 몇 프로 이스트 올라가서 첫 상한가가 들어갈 것 같다 가는 거는 일정 부분 들어갈 만해요. 처음 오르는 것 같들은. 하지만은 지금 3일 이상 올라가지고 크게 가는 것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은 진짜 맞습니다. 그린 뉴딜 맞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BBIG 뉴딜 K 뉴딜 지수 발표를 한 다음에 거래소에서 단서 조항을 남은 게 10월 중에 탄소 관련한 지수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휴캠스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탄소 배출, 탄소를 좀 줄인다는 목록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런 쪽이면 당연히 수소차랑 풍력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으로도 앞으로 10월 달에 기대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빨라요. 붙기만 하면 바로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를 원활하게 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하시면서 모바일로 보신다든지 그러면 좀 매매를 붙이기가 좀 힘들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빨리 하시기 어려운 컨디션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좀 쉬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에 처음에 따라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차라리 거래량이 많이 붙는 쪽에서 따라잡는 것이 맞고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뉴딜 관련한 종목들 매매 안에서는.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늘 세진중공업이 해상풍력 이슈가 붙어가지고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저도 잡으려고 동시효과 때 기다리고 있는데 갭상승이 26%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갭상승이 26%를 하면은 내가 그날 먹을 수 있는 룸은 4%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근데 여기서 만약 빠지게 되면은 20% 밑으로 가더라도 세진중공업은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 종목의 트렌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비중이 적어요. 그렇죠? 26% 갭도 시작하는 것들은 비중이 적은데 그러면 매매 비중을 아니 그 비중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매매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없는 종목을 사놓고서 거기서 변동성을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마음 편한 종목들을 조금씩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 이런 쪽은 매매만 해보자. 이렇게 좀 해보면은 일단 그런 갈증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침에 봐야 돼요, 정말로. 이미 아. 지금 말씀드려도 지금 다 상한가 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침에 어제도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 정도 갭이 뜬다. 그러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갭이 한 15% 이상 뜬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어떤 식으로 빨리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매매가 항상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세 번의 양봉에 이제 3거래 연속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일단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양봉의 뭐 하나, 그렇죠. 두 개는 좀 부담스럽죠. 두 개는 매매하는 장이죠. 예.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봉에 하나씩 뜬 게 사실 그런 기계 쪽, 그렇죠. 그런 쪽이나 그럼 세진중공업은 지금 일단 이틀 연속이니까 부담스럽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계 쪽이 오늘 지금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시총이 1,500억 언더일 거예요. 삼형엠텍 이런 게 이번 지금 하나씩 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매매를 해보면 하더라도 네. 저는 비중을 크게 못 실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여기서는 사실 먹을 룸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장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쪽을 그럼 어디를 보시겠어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주사 쪽 보는 한화를 게 중심으로. 오히려 저기 왜냐면 트레이딩이라는 의미는 매매하더라도 천천히 더 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20%씩 올라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빠지면은 손절을 쳐야지 더 살 수가 없어요. 네. 트레이딩을 못 하니까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변동성이 적은 지주사 쪽으로 하더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아마 현장에서 모든 매매하는 분들이 헷갈려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 중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주사 쪽에서의 한화와 비슷해서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10월에 또 중에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 결국에는 풍력이나 수소를 관련해서 탄소 배출과 관련 전통적인 종목도 볼만합니까? 네, 관련 종목에서는 탑픽 어느 쪽 보세요? 일단 저는 두산 퓨어셀 보고 있습니다. 두산 네. 퓨얼셀을 또 꼽아 주셨어요. 그러면 지주사에서는 한화를 이야기하셨긴 했지만 오늘 상한가 간 것이 바로 두산.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듯이 두산 퓨얼셀도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유상증자의 매각에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그룹주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두산 그룹이 주말 사이에 호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도선 솔루스 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실탄을 우리가 좀 장전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러면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한 이후에 그룹 내에서 꽤 선두 자리에 설 수 있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소차라든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앞으로의 성장성 있는 섹터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두산 퓨어셀 오르는 이유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라는 부분을 밟고 서서라도 성장성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에서 항상 탄력적으로 있는 이슈는 다 나온 거예요. 수소차 이슈 있고요. 매각 이슈라든지 기타 그룹에 대한 그룹 리스크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네. 아까도 우리가 매매적인 차원에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까가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탑픽은 두사표를 써드렸지만 지금 상한가란 말이에요 지금. 아유 좋다 네. 하면 지금 다 잡을 수 내용이 없는 자리에 좋은데 있네요. 좋았다고 해서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10분 만에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매매를 할 때는 두산 퓨어셀이 눌릴 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은 현재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풍력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두산중공업이 또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성적이지 않은 거지만은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안 올랐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산중공업이 지지난처럼 갑자기 20%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올랐어도 지금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이런 건데 그런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부분이면 두산중공업이 항상 큰 악재였거든요. 맨날 돈만 준다 이런 거였는데 드디어 두산중공업에도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분석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사실 두산 퓨얼셀의 탑픽이기는 하나 이것은 이제 눌림을 이용해서의 공략이 가능하지 오늘은 일단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두산 중공업에 그렇죠. 대한 매매를 관심이 한다면,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뉴딜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센 종목에 따라붙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숨어 있는 종목, 안 오른 종목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뉴딜 관련해서는 안 오른 쪽에서 그 선별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근데 안 오른 쪽에서 선별을 할 거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아마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회자되고 있는 게 안 오른 뉴질이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아침에 나온 거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회자가 되면 될 거예요. 계속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뉴스상으로 눈에 보게 되는 순간 이미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잡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수소든 뭐 풍력이든 관심 종목을 소팅을 좀 해놓고요. 네. 해놓고 거기서 아침에 갑작스레 거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붙은 다음에 좀 이따 뉴스 나오겠죠. 숨겨진 그린 뉴질주로 나오겠다. 이게 원초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예전에 원초적이었거든요. 중국 시장이 어땠냐면은 아침에 오르면은요. 상한가가 10%인데 음봉이 없어요. 중국 시장은. 끝까지 올랐었거든요. 지금 그런 원초적으로 매기가 한 번에 쏠리는 시장으로 일단 금요일, 월요일 현재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로 붙어야 될지가 네. 리딩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전문가분들도 힘들어하는 장인데 개인 투자분들도 이 매매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 피곤해서 못하겠다. 기존 주도주들이 쉴 때 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5G가 이슈가 있었는데 너무 뉴딜 쪽에서만 움직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과 지금 8조 규모의 5G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뉴딜만 움직일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뉴스 아니에요? 일단 규모가 상당한데. 장비 계약 8조면은요. 웬만한 5 종목들 15%씩 올라도 되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HFR 빼놓고는 안 움직여요 지금. 근데 아까도 제가 시장 보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HFR이 8%였어요. 근데 지금 방송하면서 몇 분 현재 6% 더 땡긴 거거든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오줌 시장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주식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강하게 매수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긴 했지만은 네. 오르는 것들을 더 따라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들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매기가 붙는 게 지금 계속 붙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그럼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진짜로 원초적인 질문 잘 하신 건데 오히려 아침에 사고 있고 그것들이 가격을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를 매매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현재 2시 10분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HFR이 그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렇죠.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KMW 지금 잘 못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쪽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봐도 되죠. 근데 아마도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거. 그러니까 정상화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삐딱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미국장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러질 때 전통적인 성장성 섹터,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이 지금 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재 쉬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미국장 안 열리니까는 네. 과연 미국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아마도 근데 내용이 나왔죠.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그 콜옵션을 샀다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나스닥의 흐름이 내일 미국장에서 정상화되면은 그린 뉴딜은 좀 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손정희 회장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더 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린 뉴딜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테슬라가 갑자기 10% 오르는 것보다는요. 테슬라가 오르지 않고 양봉으로 추세 유지해 주는 거를 조금 더 안정화됐다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더 빠질까 하는 변동성.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슈가 나와서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크게 있다. 그러면 다시 안정화되는 건 크고 아마도 기존 주도주 뭐 예를 들어서 5G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미국장이
내일 열려서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뉴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5G와 2차전지 지금 쉴 때 담아가시는 것도 유효합니까? 좋고요. 지금은 이 전기차보다는 5G가 조금 더 힘이 세고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데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배터리 데이 이슈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데 이슈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G 쪽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에릭슨 이슈라든지 실적 이슈가 계속 붙어있는 에이스테크 정도로 자리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잡아가신다면은 저는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선수 영역의 뉴딜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9월 초중순까지는 갈 수 있으니 처음 양봉이 시작하는 쪽에서 아침에 흐름을 봤을 때 거래가 붙고 시작하는 종목 안에서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효하나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하나와 같은 지주사 움직이지 않았던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지금 5G나 2차전지 쪽에서 쉬고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일단 5G 에이스테크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픽 바로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종목픽은 다른 종목이더라고요. 일단 에이스테크는 5G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는 좀 알려지지 않은 파인테크닉스 좀 준비해봤고요. 스마트폰 쪽에서 갖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진짜 큰 이슈가 있었어요. Z Fold 2 나왔는데 관련주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Z Fold 2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지금 폴더블 관련주를 한 번 더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Z Fold 2에 대한 반응.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폴더블 관련주 처음 나올 때 그 관련 예를 들어 폴드가 혹은 Z 플립이 완판이 되면은 그 종목들이 세게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초도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이번 주에 지금 예비 판매를 받을 텐데 예비 판매를 받을 때 아마도 완판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 완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지금은 뉴딜 때문에 항상 뉴스가 회자가 되고 있지만은 폴더블 관련주로도 이번 주에는 꽤 세게 회자될 가능성이 크고요. 잘 만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량에 대한 완판 뉴스를 보기 전에 미리 매매를 하고요. 파인테크닉 같은 경우 내장인지 메탈 플레이트 쪽에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큰 삼성전자 내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부담이 없다 생각해서 파인테크에서 지금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파인테크에서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 같은 경우는 5,500원까지 전고점 부분까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주 내에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으로 목표가 5,5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파트너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 오늘 또 뉴딜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5G 그리고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